배달의 민족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표정으로 바라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배달의 민족이요? 배민, 뭐 쿠팡이츠 솔직히 저는 수수료 10%를 올렸다가 돈 많이 버는 식당은 8%, 뭐 돈 조금 버는 식당은 6% 이렇게. 앉아서 돈 벌기 좋겠다. 근데 저는 쿠팡이츠 플랫폼이 저는 사실 그걸 안 쓰거든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어쨌든 그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내리라고 만든 거지 뭐 올리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내려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차등을 뒀던 이유는 그렇다고 다 내릴 수는 없으니까 뭐 진짜 점주들이 원하는 대로 5% 상한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릴 수는 없으니 좀 좋은 일을 한다는 어떤 것도 좀 보여줘야 되고 깎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말 뭐 정부나 그 상생 협의체에 있는 입장에서도 지금 플랫폼 기업들 막 돈 벌기 시작하고 배민 빼고는 쿠팡이츠도 아직 적자일 거고 요기요도 적자일 거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고 더 전반적으로 깎는 거를 근데 다만 뭔가 낮춰야 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차등을 그렇게 둬서 좀 영세 상인들은 돈 돕겠다. 한편으로는요.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이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는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1등인 배민? 뭐 배민이든 쿠팡이츠든 다른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그거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나?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은 진짜 미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이동통신에서도 벌어집니다. SK텔레콤이 점유율 50%로 배민이에요. 네. 그리고 LG가 요기요예요. 네. 그리고 KT가 쿠팡이츠예요. 네. 상황이 똑같아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규제하냐면 SKT가 싼 요금 내놓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요. 야, 네가 이렇게 요금 싸게 하면 너는 이익이 남지만 그럼 따가야 되는 LG랑 KT는 망하는데 얘네들 두 명 망하게 한 다음에 니네가 독점하려고 그러지. 안 돼 이 자식들아. 함부로 낮추지 마 요금. 그걸 하고 있고 그 방향이 맞지. 세 명이 다 경쟁을 해줘야 지금 저렇게 이제 만약에 요금을 5%나 6%로 낮추면 배미는 회사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도. 요기요는 망할 거야 아마. 10%를 받아도 잘 안 돌아가는 회사가 6%로 낮추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뭐 요기요 지원금 줄 거야 나라에서? 그러면 쿠팡이츠는 어떻게 할 거야? 3명이라도 경쟁을 시켜서 그래야 살아남겨야 배민이 막 수수료를 올리려고 그러면 더 낮은 수수료로 뭐 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상점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나? 근데 플랫폼은 다 쓰잖아요. 그 상점 입장에서는 세 개 다 요기요금 뭐 다 해놓고. 그래서 아마도 뭐 통합 배달 앱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정보를 비교 항상 할 비교를 할 수 있게. 그거야 뭐 사람들이 가격 비교도 그렇지만 뭐 쿠폰이나 그 배달 서비스 뭐 한집 배달 뭐 이런 거나 다양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섞이진 않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동통신은 번호 이동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앱 이동제를 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어. 한편으로 진짜 배달 플랫폼들이 그럼 일반 기업처럼 돈을 열심히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나? 스스로를 올리는 거 말고는. 사람들이 더 배달 많이 시키게 뭔가 편의성을 증진한다든지 아니면 배달을 많이 시킬 것 같은 업체를 발굴해서 이제 우리 플랫폼에 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길게 보면 자영업하는 식당들이 잘 살아남고 그쵸? 계속 좋아야 자기들도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수수료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그러면 좋은 건 아닌데 이번에는 돈 많이 버는 장사하는 그런 자영업은 높고 수수료가 돈 적게 버는 건 낮고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합당한 것 같지만 저는 전혀 이거가 만약에 부담이 되거나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2개 내놓고 단말기 바꾼다니까 그냥. 모르겠네. 그게 이제 요기요나 이런 데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뭘 해야 되냐면 A, B로 나눴잖아요. 그 2개를 다 노출시키려면 깃발 꼽는다 그러는데 그 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A로 들어오는 주문을 그러면은 이제 B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나눠서 했을 때 한 어떤 계정 회선당 그렇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기본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 똑같아질 것 같다. 아니지. 2개로 나누는 게 4억짜리 하나보단 2억짜리 2개로 나누는 게 배민 깃발 그래 8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저게 하나당일걸요 깃발? 그럼 뭐 한 3개 꽂으면 24만 원이면 되잖아요. 새로운 중국집을 만들어서 그 동네 한 동만 상가수첩에 있는 그 기존의 경쟁자와 나란히 경쟁하려면 상가수첩에 내 이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붙어 있어서 상가수첩은 열어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 냉장고 밑에 내 것도 붙여야 되는데 그게 8만 원 된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되지. 저게 더 싸다
쌀까요? 아니, 더 싸죠. 새로운 진입자 입장에서는 더 싸다고요, 이게. 그 전에는 사실은 돈을 줘서 바뀔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돈도 절대적인 현우야, 금액의 짜장면 시켜 돈도 먹자라고 돈인데, 하면 현우는 달려가서 냉장고에 있는 붙어있는 그걸로 하지. 새로 짜장면집 생긴 거를 대문에 스티커를 붙여놓은들 뭘 하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시키잖아요. 냉장고로만 달려가는 현우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래서 사실 새로운 진입자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저 냉장고 자석 옆에 우리 냉장고 자석을 붙이게끔 붙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현우한테도 여기다 엄마 그럼 여기 A에서 시킬까 B에서 시킬까라고 묻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데 시켜보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고 그거를 생각하면 될것 집마다. 같아요. 그거는 근데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배민회사가 여기 새로운 중국집 생겼네. 근데 그거는 배민에다가 8만 원만 내면 16만 원만 내면 24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네. 해볼 수 있는 건데 직접 장소 해보면 알아요. 저 가리봉동에서 저 중국집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가리봉동 집집마다 그 냉장고 밑에 내 걸 어떻게 붙이냐고. 아니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그 배달 앱이 없었을 때 내가 짜장면집을 더 많이 봤거든지 네. 아니면 지금 배달 앱이 있을 때 내가 먹던 데 말고 오늘은 Exactly. 여기서 시켜볼까를 더 많이 하는지. Exactly. 네, 좀 그거를 배달을 잘 안 시키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 영특하네 우리. 내가 이렇게 막 목 놓아서 이렇게 한 걸 그냥 한 번에 짜장면은 한 번에 정리해 버리네. 그래, 예전보다 더 다양하게 시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하게 시켜 먹는 결과를 많은 식당들이 향유하는 거 아닙니까? 배민 아니었으면 이 동네에서 이런 식당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게 뭐 배민 덕분이니 배민에 감사하자가 아니라 그 덕분에 새로 창업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리를 잡잖아요. 공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비용이 더 적게 드냐 이거예요. 저는. 아 적게 드냐?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냉장고 자석을 붙이게 하려면 전단지 돌리고 상가 거기 들어가고 사회적 비용? 저는 사회적 비용은 적다고 봅니다. 사실은. 배민이 독일 회사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예를 들면 배민이 뭐 한국 회사라고 쳐요. 만약 치자고. 그럼 배민이 8천억을 벌면 뭐 어떻습니까? 그 8천억을 배민은 결국은 어디 나는데 쓸 텐데. 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직원 월급으로 나가든 주주들에게 독일 배당으로 회사도- 나가든 아니면 최소한 예금으로 그렇죠. 들어가면 예금 이자율이 낮아질 테니 그 돈이 결국은 뭐 쓰이겠죠. 결국 효율적으로 되긴 되는 건데 이거를 경쟁을 좀 치열하게 만들자라는 차원이라면 박수. 그런데 이익을 좀 못 갖게 하자라고 하면 나머지 2등, 3등 업체는 저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 금방 망할 테고. 그게 경쟁이 되냐 이거 수수료를 낮춘 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여기가 수수료가 낮으니까 이걸 써야지가 안 되잖아요. 그 자영업자들은 모든 플랫폼을 다 갖춰놔야 돼. 그래야지 장사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쟁이라는 게 사 먹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경쟁인데 이게 뭐 이렇게 수수료를 낮춘다고 저게 경쟁이 돼요? 근데 그럼 예를 들면 배민이 네. 저 수수료를 0으로 낮추면 지금보다 장사 많이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나는 이 현상을 그냥 기본적으로 자영업하는 식당의 포화 경쟁 때문에 살기 어렵고 힘들고 매출 안 나오고 이 상황을 결국은 그냥 배달 앱의 수수료로 화살이 돌아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똑같은 상황이 이건 나의 그냥 뇌피셜이니까 근거는 없지만 요즘 우리나라 주가 안 오르고 뭐 이거 하는 것가 뭐 금투세 때문이고 뭐 밸류업 때문이고 좀 상법이 이상해서 그렇다고들 다들 그러잖아요. 그거 10년 전에 우리나라 주가 잘 나갈 때는 그럼 뭐 밸류업이 잘 돼 있었고 상법이 좋았었습니까? 어차피 그때도 똑같이 대주주가 다 해먹는 시장이었는데 그때는 주가 오르니까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근데 주가 내리니까 뭔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막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거 바뀌어도 주가는 마찬가지일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항상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희생양 마녀를 찾아요. 항상 잘못 찾지 그리고. 근데 이거는 요즘에 자영업자들한테 힘든 게 뭐예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 와중에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비용을 차지하는 게 과거에는 없었던 게 생긴 거니까. 근데 그러면 배달 앱이 그게 없으면 문제냐? 장사가 더 잘 될까? 그건 아니죠. 배달앱 덕분에 그래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매출 늘어났지. 옛날에 배달앱이 없을 때 생각하면 배달은 생각지도 않았던 커피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매출이 그만큼 늘어난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럼 배달앱이 없으면 그냥 자자 무슨 뭘 시켜 먹어. 네, 뭐 그쵸. 상가수첩 찾다 없으면 못 시켜 먹고 일찍 자는 거지. 짜장면도 9시면 문 닫으니까. 해봐야 치킨? 근데 이젠 시켜 먹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넓어졌지. 배민 망하면 난 자영업자도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앱이라는 게 없어지면. 그럼 물론 그 사람 다시 상가수첩이 뜨기 시작하고 냉장고 자석이 돌기 시작하겠으나 아마 지금 매출 안 나올 겁니다. 배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디나 플랫폼이 그렇지만 식당들 다니면서 배민 까세요. 네. 영업해야지.
소비자들한테 광고 때려가면서 네. 배민 깔아서 시키세요 광고해야지. 이게 되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를 새로운 해냈잖아. 배달 앱을 만드시는 거예요. 송경제 배달. 그래서 배달 앱을 만들어서 우리는 배달 수수료 1%만 받고. 그거 공공 배달앱 하려고 하다 안 됐잖아요. 소비자들이 그걸 깝니까? 아니면 식당들이 그걸 합니까? 중간에서 되게 어려운 일이고 초기에는 적자가 많이 나는 일이라고요. 깔기 시작하면 소비자가 좋잖아. 수수료 문제는 다음 문제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중간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내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기에는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럼 투자자들이 왜 투자해요? 지금은 계속 몇 년간 적자가 나면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얘가 성공을 해서 그 음식 배달 앱 시장에서 넘버원이 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을 테니 그걸로 나의 투자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 난 투자하자 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야 그 사업이 시작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적자를 견디고 투자를 해서 배달 앱 시장에 들어왔더니 어라 니네 이제 흑자네. 그러면서 야 이익은 요 정도 이상 내면 안 돼. 이거 앉아서 돈을 벌고 있냐? 라고 접근을 해서 이렇게 계속 깎으면 네. 이 다음부터는 그 어떤 플랫폼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투자를 못 받아요. 혹시 어느 나라에서 하시려고요? 한국? 아니, 한국은 투자 못해. 니네가 성공해도 다음에는 나라가 와서 수수료 깎을 거니까 이거는 돈 못 버는 모델이야.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플랫폼들이나 혁신 기업들은 성공하고 나면 정도의 문제고 감정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깎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그럼 그 될까? 다음에 이런 걸 하겠다는 기업이 나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왜 지금 막 이 배달 앱 관련해서 이슈가 아니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게가 이중 가격제를 해가지고 네. 배달을 하면 더 비싸게 팔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 삼는데 사실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문제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소비자들이 더 많이 내고 내가 배달을 시켜 먹는 게 더 효용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주들한테 지금 그 비용을 계속 전가하던 것을 점주들이 정말 더 이상 그 못 견디겠다. 우리는 더 배달비 이상 소비자가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저도 일부 저도 소비자들은 생각해요. 왜 가면 5,000원에 파는 걸 배달시켰다는 이유로 7,000원 받냐. 그거 먹지 마. 내 말이 그거 와서 먹든가. 우리 배달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응원이라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한테 배달료 더 준다고 그러면 그게 싫어서 왜 이중 가격을 하냐고 하면 근데 전 이중 가격이 그건 점주 마음이고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쵸, 받아들여야 그쵸. 되는 네. 거지. 예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드시면 5,000원, 포장해 가시면은 뭐 4,500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사실은 이중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백화점에 가도 차 갖고 오신 분은 뭐 주차료를 내시라고 해야지 음. 얼마 이상 사셨으면 주차료 무료면 얼마 이상 사갖고 왔는데 버스 타고 온 사람은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결국 버스 타고 온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일부 출연해서 차 타고 온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주차료를. 뭐 차 타고 오는 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자기가 발생시킨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하면. 뭐그 백화점은 좀 이상한데. 왜 이상합니까? 같은 얘기지. 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차 타고 왜요? 오셨어요? 아 그거는 걸러낼 수 네, 아니 이제 그 가격 주차는 부담을- 방상 주차장에서 요금 내고 나가세요로 해야지. 아니요, 근데 그 가격 부담의 주체가 그 버스 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10만 원 이상 사면 얼마 드려요 하면 거기서 8만 원 살 거 10만 원 사고. 근데 버스 타고 온 사람은 10만 원 주면 그럼 주차 요금만큼 깎아주느냐 캐시백을 해주냐면 그게 아니죠. 주차 요금 안 이제, 내잖아요.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그러니까 정확히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에서 가는 건 아니지만 백화점 입장에서 따져봤을 때 이제 조금 더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주차비를 깎아주는 것보다 그게 이제 이득이니까. 많이 사는 손님한테 주차비 깎아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많이 사는 손님이 차 안 갖고 왔으면 그럼 뭐라도 줘야지 돌아갈 차비를 주차비 안 주든가. 받잖아요. 네? 주차비 안 아니, 차를 안 갖고 왔으니까 안 받지. 우리는 백화점은 전부 다 주차비를 냅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야 하지만 차를 안 갖고 오시면 주차비 안 받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내는 돈 저기로 가는 그런 일부 구조인데 있겠죠. 섞는 건데 근데 저는 이중가격제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중 가격제를 했더니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누가요? 소비자들이? 그렇죠. 아니 왜?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는 가서 먹으면 얼마인데 왜 이렇게 되나요? 사실 이런 예전부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가가 150원인데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하나요? 그럼 뭐 지가 하지. 그런 것들. 진짜 그 폭리면 자기가 하고 자기가 돈 비슷한 벌지. 맥락인 거죠. 뭐 가격에 대해서. 이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매출액의 9.8%요? 아까 그쵸. 수수료. 지금 현행은 9.8%. 매출액의 9.8%면은
진짜 뭐가 남나. 그쵸. 그것 느낌은 때문에. 과한 것 같기는 해요. 느낌도 어떻게 10%씩 떼어가지? 카드는 예를 들면 한 4% 정도 못 떼나? 1.3. 많이 내려갔죠. 네, 뭐 그게 또 매출액 얼마 이하면은 뭐 거의 안 뛰고. 음. 그런데 와 10%나 뗀다고? 그것도 매출액에? 근데 예를 들면 매출액의 5%만 떼고도 나 이 사업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뒷단에서 보면 직원도 많이 써야 되고 아마 그렇다는 근데 거잖아. 직원 많이 쓰는 것보다 그 지금 배달 시장의 앱을 플랫폼에 진출을 못하는 게 알리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쓰게 만들려면 뭐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배달비는 그러면 배달 수수료에서 내는 건가요? 배달 그게 이제 또 구조도 아유 복잡해요. 배민에서 직접 해주는 배달이 있고 맞아요. 가게 배달이라는 게 가게에서 하는 게 있고 있고. 네. 가게 배달은 그냥 가게가 내시는 거죠. 그렇죠. 가게가 부담을 하는 거고. 배민 배달료를 누가 낼 거냐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런데 웃긴 건 배달료는 그렇다 치는데 배민에서는 이제 포장까지도 자기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포장 주문을 했다는 것도 포장 수수료를 배민에서 떼요. 그걸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기존의 자영업자 회원들은 내년 6월인가 7월까지로 연기를 시켜줬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포장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그걸 뗀다고요. 그러면 이제 야 니네가 배달의 민족 배달을 해준다고 배달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포장의 포장은 민족이냐? 또 뭐냐? 네, 그런 거죠. 근데 딱 보면 아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문을 했으니까 당연하지. 그렇죠. 그걸 당연하지. 떼가는 거구나. 그럼 포장비는 그럼 신용카드도 긁었으면 카드 수수료 안 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중 가격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는 네. 뭐 카드로 긁었을 때는 10,000원이고 현금은 11,000원 이건 불법이지만 뭐 이중 가격제가 불법은 아니니. 근데 배달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라면서요. 그냥 중개 수수료. 어떤 중개요? 배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네. 아까 그 매출에서 떼는 거. 네. 네, 그거가 9% 6%는 그건 이중 가격제 해도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높다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높은 것도 높은 건데 이제 그 과점 체제다 보니까 다 비슷하게 9.6% 9.6%다 이런 식 9.8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9.8, 다 네. 10%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의 담합이 아니냐 뭐 경쟁을 하지 측면에서 않고 보면, 앞서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것처럼. 보면 그렇게 좀 따지면 편의점 가면 음료수 가격이 다 그 1,000몇백 원이 거기서 다 형성돼 있는데 담합입니까? 경쟁사랑 하려면 경쟁해요. 물론 거기서 100원 뭐 차이지만 라면 가격도 CU 앱 깔아보면 CU 행사할 때는 신라면 여기 가서 사는 게 좋고. 전부 다 똑같아요. 배달앱 3개가 다 똑같아? 9.8이야? 9.6도 없고 9.7도 없고 모르겠어요. 좀씩 다르게 다- 있죠. 근데 그걸로 경쟁을 하는 게 안 되는 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요기요 수수료가 싸네 그럼 요기요 쪽으로 해야지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요기요만 쓴다면 모를까. 그게 사람들이 요기요가 싸구나 사람들이 해서 많이 그걸 쓰면 쓰는데 그거 그게 가야 되겠지. 예, 그걸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수수료가 비싸면 어쩔 수 없이 그걸로 가는 거지. 이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끼리의 경쟁은 뭐냐면 수수료 낮추고 자영업자한테 우리한테 많이 쓰세요가 아니라 그걸 사 먹는 배달시키는 사람들한테 경쟁적으로 쿠폰을 많이 준다거나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거야? 그럼 결국 이제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그쪽에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걔네들의 경쟁은 그게 경쟁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어떡하겠어. 그럼 이제 직접 가서 식당 가서 먹는 사람한테 싸게 팔든가 네, 해야죠. 그게 배달 합리적인 받는 것 분들은 비싸게 받게 하고 해야지 뭐. 아 옛날이 좋았어요. 그냥 짜장면 집에 전화해가지고 배달시키면 왜요? 전 지금이 훨씬 좋은데. 짜장면 집에 전화하려면 짜장면집 전화번호를 여기저기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는 게 그게 좋습니까? 상가수첩 업데이트 되는 거 매일 구하러 다녀야 되고. 아유 그렇잖아요. 업데이트 시켜주잖아요. 그 상가수첩이 자동 돈 업데이트. 잘 벌었다니까 그때 그게 그래서.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전단지 붙이고 하면 냉장고 자석도 붙여놓고 그때는 뭐 배달 수수료 이런 거 신경 쓸 게 있었나? 그냥 짜장면 시켜 먹든 뭐 하든 한 그릇 배달돼요. 그래서 되면 감사한 아니, 거고. 사실은 그때는 이제 내가 내는 음식값에 배달료가 포함돼 뭐 있는 녹아 거죠.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새로 중국집을 하려면 그 동네 중국집이 미리 뿌려놓은 냉장고에 있는 모든 자석 그 전화번호를 그걸 없애거나 거기에 그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어떤 동네에서 새로 중국집이나 새로 뭐가 생기려면 이미 깔려 있는 전화번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람이 진입을 못 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배민에다가 수수료 내면 나 이 동네에서 중국집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거죠. 그 새로 깔려 있는 전화번호 때문에 못 한다. 그 비용을 그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그 비용이나 저는 배달 비용이나 약간 이게 간편할 뿐이지 배달앱에다 내는 수수료나 아니면 그건 배달배 내는 수수료는 내가 장사가 안 되면 조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출액의 그거는 수수료 중에 일부고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려면
깃발이라는 걸 꽂아야 돼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것도 꽤 큰데? 그거 저 상가수첩에다 일일이 내 거 집어넣고 다시 다 상가수첩 그러니까, 배송하는 것보다 비싸다고요? 그것도 매달 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더 새로운 진입자한테는 그게 낫다고요. 그래도 이건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전국의 광고를 해야 구멍가게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편의점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구멍가게 안타깝게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은 다 사라지고 대기업 편의점에다 깔렸다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전국이 구멍가게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뭐 어떤 식품이나 상품을 구멍가게에서 팔게 하려면 대기업 아니면 안 됐어요. 전국의 구멍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내 새우깡을 배송시킬 수 있는 망이 있는 대기업만 구멍가게에 과자를 팔 수 있지. 아 이거 쌀과자 내가 진짜 맛있게 만들었는데 맛있게 만들 수는 있는데 나는 돈도 없어서 무슨 유통망도 없고 없네 하는 사람은 그 쌀과자 전국에 못 팔았다고.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GS 편의점 본사에 가서 이 쌀과자 맛있습니다.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 GS가 보기에 이거 새우깡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하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 유통망이 없어도. 그럼 이런 새로운 진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새로운 진입자 입장에서도 좋죠. 장점도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 물론 예전에 비해서 뭐 단점도 있지. 비용도 더 들고 그러나. 네이버 같은 데서는 왜 안 하지? 네? 충분히 할 만한데. 뭐가요? 배달 서비스를. 그 진입 장벽이 일단 높은 거죠. 근데 네이버 같은 데서는 이미 다 깔려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에도 가게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이버가 수집하지 않아도 자영업하면은 당연히 자기네 지도나 메뉴나 뭐 가격이나 이런 거 다 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배달 쪽 말고 테이블 주문 뭐 이런 것들 쪽으로, 그러니까 그 네이버 지도에서 바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 바로 맞아, 주문을 맞네. 할 수 있게 네. 뭐 이런 쪽으로는 좀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배달은 아무래도 직접 그 배달원을 뭐 고용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훨씬 진입 장벽이 그런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이런 정보보다. 그럼 네트워크에 자영업자 네트워크도 이미 다 갖춰야 되고 처음에는 설득, 두 번째는 신청받아야 되고. 근데 그게 이미 배달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배달 네트워크만 없다 뿐이지 다른 건 다 있잖아요. 지금 사실 예약 아까 말씀하신 거 요즘에 미용실 예약 이것도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서 미용실 여기 예약 거기 네이버에서 하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거 보면 배달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요기요가 왜 못하겠어 그러면. 이미 다 배달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똑같은 거 하는데 요기요는 왜 못하겠어요. 사업을 배민보다 못해서 지금 망하려고 그러잖아요. 요기요가 못하는 걸 네이버가 하면 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많은데 1등이 우연히 생긴 1등이든 노력해서 생긴 1등이든 1등이 다 먹는 시작이에요 그냥.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막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지가 않고 그냥 페이로만 먹자 우리는. 1등이 다 먹지. 문제는 이제 1등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제 걔는 수수료를 계속 이렇게 올릴 텐데. 근데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게 우리나라는 가격이 되게 통일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왜 경제학에서 이렇게 배우는 막 완전히 효율적인 시장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었구나. 이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가격 레인지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커피가 5,000원이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5,100원 줘도 사 먹고, 어떤 사람은 5,500원 줘도 사 먹을 텐데 그냥 5,000원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5,100원을 원하면 5,100원에 팔고 5,500원을 원하면 5,500원에 팔고 근데 4,500원의 효용이어서 안 사 먹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세일해서 4,500원에 팔고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 어떤 똑같은 걸 팔아도 가격의 그 차별이 굉장히 많고 세일할 때 가면 무지 많이 세일하고 엄청 세일하고 비쌀 때 가면 깜짝 놀라게 비싸고 그쵸.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을 또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표 가격이 VIP가 거의 1층의 대부분이에요. 제일 비싼 표 가격이. 근데 미국은 되게 세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티켓의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티켓 가격이 몇 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 우리는 S석도 더러운 S석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매진이 안 됐는데 안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표상이 앞자리 VIP석에도 1층 제일 뒷자리도 VIP고 제일 앞자리도 VIP니까 앞자리를 사가지고 이 뒷자리는 텅텅 ቢ었는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안표로 파는 거예요. 매진은 안 되고 뒷자리가 텅텅 비었는데도. 안표가 나온다는 건 안표 장사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설정을 잘못했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안표상을 욕하지 항상. 전 그거 보면서 그때 말씀하셨죠. 누구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라도 주고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나쁜 거냐 표를 그러면 생각한 게 그래 그거 자리가 100석인데 200명이 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텅 ቢ었는데 안표상이 생기는 건 가격 설정도 잘못한 그쵸. 거고 아예 그럼 로얄석 뭐 무슨 더 석 비싸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할 거를 그건 나누면서 왜 안표를 못하게 하냐. 저는 그 나누는 것도 그걸 구분하지 말고 예를 들어 처음부터 오늘 첫째 날은 100석 중에 10명을 받겠습니다. 뭐 50만 원. 그리고 자리는 원하는 자리 고르세요. 나는 손잡고 그거 가가지고 저 어떻게 구석에서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에서 하이패스요? 익스프레스 티켓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치. 그게 괜찮으면 그것도 왜 당연히 괜찮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줄을 서는데 돈이 있는 너는 내 눈앞에서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기분 더럽잖아 이 자식아. 반대의 감정에서 나는 돈이 이렇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느냐.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게임 느끼는 업체 거지.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한중일 이렇게 게임을 각자 이렇게 내보면 나라마다 성향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 유저들의 성향이. 네. 야.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한국은 게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산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오래 게임을 하면 아이템을 산 사람과 적어도 동등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좀 불공정한 게임이야. 이건 완전 뭐 아이템 이상하게 팔아먹기 서기는 위한 게임이야.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너네 아이템 현질 팔아먹는 유도하는. 그런 게임이다. 아이템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살 수는 있지만 똑같은 아이템을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면 내가 키운 아이템이라면 돈 주고 산 아이템과 최소한 동등하거나 동등해야 오월해야 된다. 돼. 네. 그렇게 그게 이제 유저들의 주로 컴플레인이고 근데 중국으로 가면 뭐냐면 아니 내가 돈 썼는데 왜 돈 안 쓰냐랑 똑같이 내가 이렇게 돼야 되냐. 네. 내가 돈을 썼는데 그런 식의 컴플레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없고 아니 레벨업을 했는데 내 귀엽던 캐릭터가 갑자기 근육질이 됐잖아. 귀엽지가 않잖아.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하신다고. 돈을 썼는데 네. 안 쓰니만 못해졌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 이럴 거면 미리 공지를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돌려줘. 막. 재밌네 게임.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발전했을까? 글쎄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공평하게 시작한 나라인데 그거 공평해야지. 아니 게임 산업도 사실은 모르겠어. 원래는 유료여야 되죠. 우리가 오락실에서 동전 넣고 게임하는 것처럼 당연히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게 게임인데 PC 게임이나 모든 것들이 예전에 확산됐던 걸 보면 다 그냥 불법 복제. 심지어 노래도 노래를 왜 돈 듣고 돈 내고 사? 내가 불러줄까? 그거 다 테이프에 이렇게 막 불법으로 이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버릇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그건 다 공짜야라는 인식인데 그렇게 그게 이미 디폴트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자꾸 뭔가 유료로 하라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손톱 팔아서 공짜 찾았는데 너는 그냥 2만 원을 결제하고 그거 30초 만에 얻는 그걸 팔으려는 대상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보이는. 이거를 원래 공짜인데 여기다 뭘 팔아먹으려고 막 안 되는 뭔가를 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무료가 기본 아니야? 그런 인식 아닐까? 그 실물이 있는 거는 돈 주고 사는데 실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돈 주고 사는 거가 좀 익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뭐. 근데 그거 보면 게임 리니지 보면은 또 그건 아닌 거 몇 억씩 막 거기엔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실물이죠. 그 뭐야 집행검 이거는 게임 내에서는 실물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템이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나도 게임을 난 게임은 평생 안 하는 사람인데 그 돈 주고 집행검을 사서 게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서적인 거부감은 있어요. 솔직히. 그게 그건 왜 있을 것 같으세요? 왜 들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감정이에요. 게임은 공짜다? 공정해야 되는 것 같아. 스포츠처럼. 그러니까 수영복 그 왜 기술 그렇지. 도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임과 것처럼. 스포츠 이런 건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잖아. 물론 키 큰 놈이 농구 잘하는데 그거 어떡하라는 거냐.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고 없는데. 그 대신 그 녀석의 농구화가 더 좋다든가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니? 하는 건데 왜 아니냐고 물으면 나도 할 말이 없지. 쥐가 지 돈 주고 산 농구화를 그렇죠.
뭐 그런 놈들을 겨냥해서 만든 농구화가 팔리는 걸. 안 그러면 다 맨발로 마라톤 뛰어야죠. 억울하면 너도 농구화 쓰는 거 사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네. 저거를 돈으로 집행검을 사서 한다. 좀 이상하네 하는 느낌 드는데 왜 이상한지에 대한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그게 룰을 어기는 느낌인 건가? 마치 핵 프로그램처럼. 그러니까 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임이란 그 집행검이면 그냥 돈 게임이잖아요. 그냥 금방 끝낼 수 있잖아. 너 통장 계좌 거가 시작. 나 깐다 시작. 야 내가 이겼네.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잖아. 그냥 돈 싸움 하는 거잖아요. 게임이 아니잖아. 재미없잖아 그건. 근데 그걸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현실 세계도 그렇겠지. 그 현실 세계에서도 그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 싸움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뭐 거기서 다 결판 나는 건데. 그리고 그런 어떤 고급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게 뭐 물론 이제 비싼 게 좋고 맛있고 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돈 자랑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비싼 거? 네. 그럼 돈 자랑 좀 자랑. 하고 살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나름의 다. 김현우 소장님 맨날 얼굴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좋겠다. 특히 살 빼고 난 다음부터는 외출을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 안 그래요? 헤어스타일도 그래.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럼. 예전이랑. 미용실을 바꿨습니다. 그럼. 아. 치아 그거 교정한 다음부터는 더 활짝 웃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고생하셨구나. 왜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합니까? 되게 유심하게 보게 된다. 부끄러워. 이도 뭔가 더 하얘지신 것 네. 같아요. 이게 미니 씨. 그래서 자랑하고 다니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돈 자랑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부자가 돈 써야죠. 부자면은 돈을 쓰게 만들어야지. 그 돈이 쓸 데가 없어. 예를 들어 뭐 다 해도 커피는 4,000원이고 뭐 해도 그러면 결국 커피가 한 40만 원 좀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쓸 곳이 없으면 결국은 해외 외국 명품, 나가서 쓰죠. 네, 뭐 어디 해외 쇼핑, 여행 이런 거기 나가서 쓸 거면 차라리 뭐 그리고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게 그게 나쁜 건가? 뭐 물론 물가를 저기가 올리니까 여기도 올린다, 교촌치킨 올리니까 이거 올린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집에 수영장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집은 취득세가 훨씬 비쌉니다. 호화주택 예를 들면 100평 넘어가면 취득세가 훨씬 뛰어버리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크게 짓고 사는 건데 그거 뭡니까? 세금 많이 내세요. 야, 돈 자랑. 땅이 한정돼 있잖아. 그러면 대지 지분으로 가르든가. 대지 지분이 몇 퍼센트 이상, 몇 평 이상 되면 특별한 뭐 취득세를 낸다. 그건 오케이. 마당이 100평인 그런 집도 집값 싸면 괜찮고. 돈 자랑 좀 하세요 나라에. 세금 많이 냈다고 인스타에도 좀 올리고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상하지. 그런 게 참. 우리 왜 그거 뭐죠? 국세청에서 주는 거? 우수 납세자? 모범 납세자? 그것도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이지. 모범 납세자라는 건 제때 세금 잘 내는 사람이 모범 납세자고 대부분이 모범 납세자인데. 대한민국 4천만 명이 모범 맞아요. 납세자. 그렇죠. 진짜 월급쟁이는 더. 그 사실 진짜 모범 납세자인데 실제로 모범 납세자 주는 거 보면 이제 일단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제 안 피했다. 야 충분히 할 수 이거는 있었는데도. 아유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과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범 납세자라고 하지 말고 양심 납세자 뭐 이렇게 이름 바꿔줘야지. 양심 납세자. 대한민국 대부분이 양심 납세자고 그걸 아니면 그거 타이틀이 그냥 세금 많이 낸 사람. 와 최고야. 뭐 이런 자부심을 얻을. 우리는 그런 것 좀 해야 돼. 고액 세금 체납자만 신문에 낼 게 아니라 고액 납세자도 신문에. 근데 내고. 고액 납세자로 하면 이상하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네,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올다 밝히고 박수 쳐드려야지. 그래. 원하시나요? 일단 물어보고 아니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뭐 마포구 어디에 사는 누굽니다. 성이라도 어디 밝혀줘서 같은 성이면 좀 흐뭇하고 뿌듯하기라도 하게. 요번엔 배 씨야? 어찌 보면 당연한 거 한 건데. 그렇죠. 세율이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다 내는 게 신기한 모양이지. 야 이렇게 높여놨는데도 이걸 다 내? 야 우리가 정했지만 참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신기하다. 신기한 납세자 리스트는.